안녕하십니까. 교류협력팀 김보미입니다. 올해 여가치나 인증 평가지표와 평가 항목 그리고 증빙 자료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여가치나 인증 평가지표는 작년 여가치나 인증 평가지표 개선 연구를 통해 개선 및 신설된 지표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지표와 중견기업,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이 한데 묶어서 이렇게 총 2개의 지표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평가위원과 기업 기관 담당자의 제안 사항에서 지속적으로 지표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서 올해는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대기업, 그리고 공기업, 공공기관 이렇게 3개의 지표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평가 지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시더라도 비슷한 평가 지표가 매우 많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평가 영역은 크게 2가지로 기업 실태 60점과 기업 문화 40점, 총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세부 배점 부분에서 변동이 있었고, 그리고 기업 문화에서 평가 지표 항목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기업 실태 부분의 세부 지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여가 시간 확보를 위한 1-1 근태 관리 확인 및 주당 평균 근로 시간입니다. 중소기업에 한해서 근태 관리 체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로 시간을 측정하지 못하고 있거나 근태 관리 시스템이 없다면 0점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0점으로 체크하신 기업은 제출 서류란에 반드시 공파일을 첨부해 주셔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 수기로 근태관리 대장을 작성하시거나 다양한 형태로라도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면 이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근태관리 확인 항목에서 0점을 체크하셨다면 근태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뜻으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도 측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래 6점 만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항목은 자동으로 0점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근태 관리를 운영 중인 기업은 주당 평균 근로시간 자료를 증빙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에서 근로시간 양식에 대해 저희에게 요청을 해주시는 데 있어서 이제 공통 양식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통 양식은 여가친화 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 공모 안내 게시글 하단에서 다운받거나 인증 신청 시에 항목별로 양식을 내려받으실 수 있게 설정해 두었습니다. 제출 자료인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22년 1년간의 개별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보일 수 있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태관리 내역을 평가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을 캡처하거나 사용 중이신 관리 자료를 증빙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따로 평가했었던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와 연차 휴가 소진율을 하나의 지표에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이 이번 평가 지표 개선에 중요했던 부분인데요. 우선 연차 휴가 사용 촉진제의 실시 여부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제출 자료는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가 명시된 운영 규정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운영 규정 대신 취업 규칙이나 내부 결제 문서에 명문화가 되어 있다면 증빙이 가능합니다. 또 연차 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메일이나 사내 공지사항 등을 캡처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기관은 공파일을 첨부해 주셔야 다음 단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연차 휴가 소진율을 보시면 백분율에 따른 배점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백분율을 편리하게 산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공통 양식을 운영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근로시간 양식과 같이 공지사항에서 미리 다운받으시거나 신청하실 때 양식으로 다운받으셔서 연차 휴가 부여일 그리고 사용일, 잔여일에 따른 소진율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1-3 보상휴가제 운영입니다. 이 지표는 중소기업만 해당하고 있습니다.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시에 임금으로만 보전하는 기업은 1점에 해당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운영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1점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반면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고는 명시했지만 실제로 이용 내역이 없을 경우에도 1점에 해당합니다. 3점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해 시간 및 휴일로 보전하고 있으나 일부 일자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면 3점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일부 제한이란 연중 보상휴가제를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나머지 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전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경우입니다.
보상휴가제 5점에 해당하는 것은 모든 시간의 근로에 대해서 100% 휴일 및 시간으로 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시간의 근로에 대해서 수당 대신 시간으로 보전하자는 것이 이 지표의 주안점이기 때문에 보상휴가제가 명시된 운영 규정과 2022년 중에 실제로 근로자가 보상휴가제를 이용한 내역으로 대체휴가 신청서, 내부 결제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여가요건 제도와의 2-1 여가 담당자 여부 및 활동입니다. 이 지표 역시 중소기업만 해당합니다. 심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척도별로 보시면 여가 담당자의 여부만 확인되는지, 근로자 여가 제도나 프로그램 관련해서 업무 분장을 수행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여가 담당자가 직접 여가 제도나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에서 구성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니즈 파악을 한다던가 타 기업의 여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는 등의 기획, 설계, 개발 활동들을 할 수도 있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해 보는 등 이런 실제적인 활동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획서나 운영 방안, 프로그램 일정표, 결과 보고서 등을 첨부해 주시면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간 단위 휴가제란 1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루 근무 시간인 8시간 중에 1시간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 연차에서 0.151을 소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1시간 휴가를 8번 쓰면 연차 1일을 소진하게 됩니다. 반차 휴가제는 최근 많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반반차는 2시간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제출 자료로서 실제 휴가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의 휴가 사용 내역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운영 규정이 개설되어 있더라도 실사용 내역이 없는 경우에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제출 자료 2번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표도 마찬가지로 실제 사용 내역을 반드시 붙여주셔야 합니다. 특별휴가 운영 부분인데요. 여기서 특별휴가란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연차휴가 외에 복지 및 보상의 형태로 주어지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출산휴가나 병가의한, 보건휴가, 경조사나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는 특별휴가에서 제외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목적성이 명확한 휴가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목적성이 있는 휴가란 우리 지표에서 근로자 개인이 오롯이 휴식이나 자신의 여가 활동에 쓰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신청 시 중요한 점은 보기에 있는 여가 제도 중에서 어떤 휴가를 운영 중이신지 꼭 체크해 주셔야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4번에 그 외 연차 휴가와 별도로 부여되는 유급 휴가 부분은 기타 작성란에 어떤 휴가 제도를 운영 중인지 직접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휴가 사용 방식 규정은 화면에 보이는 대로 근로자가 얼마나 자유롭게 휴가 사용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보이시는 6가지 휴가 사용 방식 모두 실제 사용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장기 휴가제, 샌드위치 휴가제, 결제 절차 간소화의 경우 더 자세한 평가 기준이 아래 당구장 표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기준을 잘 읽어보시고 기준에 맞는 증빙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드릴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시차 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 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4점에 체크하시면 되는 지표입니다. 이제 제출 자료로는 정확히 어떤 근무 제도를 운영 중이신지, 운영 규정, 취업 규칙, 내부 결제 같은 문서를 명문화된 증빙 자료와 함께 2022년 중에 근로자 1인 이상이 이용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유연한 근무 형태로 근로자가 선택 가능한 근무 방식이 있다면 규정과 실시 내역을 반드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적 복지후생 제도는 개인의 여가에 사용된 내역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이 지표의 주안점입니다. 의료비나 자녀 학원비에 사용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이 직원 인터뷰에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출 자료 중에 2번에 지출 내역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때 지출 결의서는 개별 근로자가 사용한 모든 지출 내역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전체가 이 제도를 어느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지는 제도 이용률을 통해서 평가하게 되는데요. 제도 이용률은 2022년도에 선택적 복지후생 제도에 투입된 전체 예산 대비 소진된 금액만큼을 백분율로 표현하면 3번 제출 자료도 쉽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율적 여가활동 비용 지원입니다. 자율적 여가활동이란 사내 동호회라던가 문화예술 활동, 스포츠 활동이나 독서와 같이 이제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 언어를 공부하면서 자아 실현을 위한 자기 계발을 하는 등의 활동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사적 여가 활동들인데요. 이때 기업 기관에서 교육비를 지원한다던가 영화 티켓을 제공한다던가 스포츠 활동에 수반되는 비용들을 지원할 경우 이제 자율적 여가 활동 비용 지원에 해당합니다.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도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보기에 없더라도 지원 사례가 있다면 꼭 어떤 제도를 운영 중인지 기타 작성란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서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가점 항목에 해당하므로 어 이 부분은 저희가 평가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복지 포인트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복 사항에 해당합니다. 복지 포인트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제 바로 이전 지표인 3-1 선택적 복지후생 제도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를 지원할 때 업무상 관련이 있는 교육 내용이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평가 시에 업무 관련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가 프로그램 실제 운영입니다. 이전 지표와 구별되는 점은 기업에서 직접 제공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로자 개별 활동의 지원이 아닌 기업 내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제 활동하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가장 많이 도입하는 여가 프로그램으로는 팀별 워크숍이 있고 사내 체육대회나 연말에 임직원 가족들을 초청하여 공연을 함께 관람한다던가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인문학 강연을 제공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 외부 강연도 마찬가지로 업무 관련성이 없는 여가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평가가 가능합니다. 대분류 2번에 해당하는 기업문화 평가 지표입니다. 기업문화 지표는 정성적인 평가가 진행되므로 신청 시에 제출하실 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평가 기준이나 면접 조사 시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미리 숙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조사는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비대면의 경우에는 화상회의로 진행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저희 운영사무국에서 기업 및 기관과 사전 조율을 우선 진행하고 면접조사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면접조사 당일에는 최고 경영층 1인을 대상으로 보고 계시는 예시 질문을 활용해서 여가치나 경영에 대한 이해 수준 및 노력 정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최고 경영층 답변을 통해서 이 지표의 최종 평가 점수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시간은 약 2-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여가 친화적 조직 문화 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조사는 여가 친화 지원 누리집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에서 중요한 점은 목표 조사 인원인데요. 목표 조사 인원은 아래 제출 자료 3번에 해당하는 것과 같이 이제 전체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이라면 직원의 10%가 참여를 해야 합니다. 500명 이상이면서 1,000명이 안 된다면 직원의 20%가 참여해야 정상적으로 점수 산정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10명 미만의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모두가 참여해 주셔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자세한 운영 방법은 신청 접수 이후에 운영사무국에서 다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직원 인터뷰 부분입니다. 조직 문화 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수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면 직원 인터뷰를 통해 기업의 조직 문화를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 부분 역시 신청 단계에서는 준비하실 서류들은 없지만 접수 이후에 운영사무국에서 직접 인터뷰를 실시할 명단을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인터뷰 최소 인원은 3명이기 때문에 이에 3배수인 9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명단의 인원 구성은 아래 제출 자료에 작성된 것처럼 관리자 1명, 여성 근로자 1에서 2명, 남성 근로자 1에서 2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하 단서들처럼 인터뷰 대상에 대한 세부 조건들을 참고해 주셔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해 주신 명단은 면접 조사 시에 평가위원이 확인한 다음에 무작위로 선정하여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직원 인터뷰도 마찬가지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업 문화에서 여가치나 제도 실행과 이에 따른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가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최고 경영층이 보이는 리더십과 노력 정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목표 조사 인원이 정해져 있고 앞서 설명드렸던 설문조사 지표와 함께 운영됩니다. 여가치나 제도 실행에 대한 만족도를 직원 인터뷰로 확인합니다. 앞에서 안내드린 내용과 같이 동일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가점 항목입니다. 중소기업은 가점 총점이 10점입니다. 그중 유관 사업 참여 및 인증 획득 시 가점이 최대 5점까지 부여되는 항목입니다. 사업 참여의 경우에는 202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인증 사업의 경우에는 2022년까지 유효했거나 2023년 올해 현재 인증 기간 내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개수를 세워 주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증서 및 참여 확인서를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공헌 지표는 중소기업에서만 가점으로 적용됩니다. 중견기업,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은 일반 지표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임직원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만을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부 결제나 사진 등을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금전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사회 공헌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고 저희가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3번 여가 공간 시설 제공입니다. 이 지표 역시 중소기업에서만 가점으로 적용되고 중견기업,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은 일반 지표에 해당합니다. 이 지표에 대해 유의해야 할 점은 2022년에는 없었으나 현재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이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제출해 주셔야 할 자료로는 이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면 가능합니다. 운영 규정이나 시설 이용을 하겠다는 임직원의 신청 서류, 제휴 맺은 시설의 이용 영수증이나 리조트, 외부 카페와 맺은 협약 서류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내 여가시설 및 공간의 경우 반드시 면접조사 때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대면 면접조사를 실행할 경우를 대비해서 꼭 신청 시에는 실제 사진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중소기업의 평가 지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평가 지표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지표는 빠르게 넘어가고 새로 설명드려야 되는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기업 공공기관의 담당자분들도 함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세부 배점만 다를 뿐이지 이제 평가 지표가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항만 추가적으로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평가 영역은 중소기업 지표와 마찬가지로 기업 실태 60점과 기업 문화 40점 총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공통 양식을 활용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운영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운영 규정이나 공지 내역들 사용 촉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가 조치한 사항에 대해 증빙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공통 양식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다양한 휴가제 운영 평가 지표입니다. 아래 제출 자료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휴가 사용 방식 규정 부분입니다. 앞서 휴가 제도에 대해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근무제도 운영 부분입니다. 유연한 근무제도 지표는 중소기업과 동일하고 중견기업, 대기업은 2점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표는 공기업, 공공기관 지표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가치나 제도를 실행하시면서 이 계획에 대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실행을 하였다면 투입된 예산 대비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 여가 제도의 실행 이후에 추진 실적을 점검해 보았을 때 계획상에 설정한 목표 실적 대비 그 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3점, 3점, 4점 이렇게 나눠진 배점 항목별로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평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보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2022년 실적을 토대로 준비하시되 여가 제도의 계획 수립 시점이 이제 그보다 더 과거일 경우에는 최대 2년 전 자료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실행 계획은 기업에서 운영 중인 여가 친화 제도에 관한 계획안 그리고 네, 계획안 등으로 평가됩니다. 두 번째 항목인 예산 투자 부분은 예산 집행률을 확인할 수 있는 계획과 집행 내역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결과 보고나 추진 과정에서의 사진 등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제출 자료들을 이번 여가치나 인증 신청 과정에서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 새로 만드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이미 작성되어 있었던 자료들을 각 항목에 맞게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계획하고 실적을 점검했던 여가치나 제도의 실행을 위해서 기업 내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기업 내 특화된 여가치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임직원의 의견 수렴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제도를 만들고 여가치나 문화를 이어가는 데에 임직원들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있는지와 같은 적극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지표와 같이 배점 항목별로 증빙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3 여가 친화 제도 실행에 따른 효과입니다. 다음은 설문조사 항목인데요. 어 중소기업 설문조사 지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공모 신청 시에는 따로 준비하실 사항은 없고 추후 설문조사 방법에 대해서 운영사무국에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목표 조사 인원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담당자 선생님들께서 참여 독려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가 공간 시설에 대한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되는 지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선택적 복지후생 제도 지표는 중소기업에서 설명드렸던 지표와 동일합니다. 공기업 공공기관은 해당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중견기업 대기업은 이제 제출 자료를 확인해서 여가 활동 비용 지원을 증빙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만 이 부분도 공기업 공공기관 지표에는 없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여가 프로그램 실제 운영 부분입니다. 위중 3개 이상 2022년 동안 실제로 운영한 이력이 있다면 3점입니다. 지표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사회공헌만을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 금전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경우로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최고 경영층 리더십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중소기업과 같이 면접조사 시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5-1 설문조사 부분입니다. 여가 친화적 조직 문화 형성에 대해서 설문조사로 임직원분들께 확인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안내드린 내용과 같이 동일하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원 인터뷰가 이뤄지는 항목입니다. 면접조사 시에 이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중견기업, 대기업의 경우에는 직원 인터뷰가 최소 5명에서 최대 8명으로 진행되므로 이제 담당자분들께서는 최대 인원수의 3배수인 24명, 24명의 직원 명단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도 추후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설문조사 항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직원 인터뷰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점 항목입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참여와 인증을 잘 구분하셔서 증빙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평가 지표입니다. 평가 영역은 비슷하나 기업 실태 50점과 조직 문화 50점으로 앞선 지표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표별로 세부 배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함께 보기는 할 건데 기업 구분에 해당하는 지표를 반드시 꼭 확인을 해 줘야 되고 이제 공통 양식을 활용해서 제출해 주시는 점은 동일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운영하는지 확인 가능한 공지 내역들, 사용 촉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추가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증빙해 주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소진율도 마찬가지로 공통 양식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휴가제 운영 부분은 지표의 평가 방법과 아래 제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휴가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아래 제출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가치나 제도 역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실행 계획, 예산 투자, 추진 실적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3점, 2점, 3점 이렇게 나눠진 배점 항목별로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평가 방법은 다음 화면 참고 바랍니다. 보이시는 내용과 같이 평가 방법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 내용은 신청 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 이제 공지사항에 올려드렸던 첨부 파일에서 평가 방법은 다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서 계획하고 실적을 점검했던 여가치나 제도 실행을 위해서 기업과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배점 항목별로 증빙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항목에서 신청 접수 시에는 따로 준비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추후 설문조사 방법은 운영사무국에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목표 조사 인원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담당자 선생님들의 독려를 요청드립니다. 여가 공간 시설 제공 부분입니다. 2022년엔 없었으나 현재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이 된다는 점 확인하시고 신청 시에는 실제 사진을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가 프로그램 실제 운영 부분입니다. 위중 3개 이상 2022년 동안 실제로 운영한 이력이 있다면 3점, 5점에 해당합니다. 사회공헌 지표입니다. 임직원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고 경영 최고 경영층 리더십 부분도 이제 공모 신청 시에는 따로 제출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5-1의 설문조사 지표는 중견기업, 대기업 지표에서는 10점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공기업, 공공기관의 설문조사 배점은 15점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직원 인터뷰가 이뤄지는 항목입니다. 앞서 안내 드렸듯이 이제 면접 조사 시에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공기업 공공기관의 직원 인터뷰의 최소 인원은 4 명이고 최대 6 명으로 진행되므로 최대 인원의 3 배수인 18 명의 직원 명단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추후 운영사무국에서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여가치나 제도 실행에 대한 만족도를 직원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중견기업, 대기업 지표에서는 6-2 항목이 5점으로 평가되고 공기업, 공공기관은 최대 10점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하 가점 항목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평가 지표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